최근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개봉하며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 살베이션, 국내 제목 미래 전쟁의 시작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터미네이터의 오랜 팬으로서 터미네이터 살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터미네이터의 전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감상하지 못한 편들이 있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심판의 날이 시작되기 전 사형 예정인 조수 마커스 라이트는 프로젝트 엔젤에 자신의 시체를 기증합니다. 그 후 영문도 모른 채 2018년에 눈을 뜨게 된 마커스는 핵폭발로 황폐화된 세계를 발견하죠. 그는 과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만 존 코너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카일리스와 블레어 윌리엄스를 만나며 자신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계인간으로 개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본래 자신이 제작된 목적, 존 코너를 암살하는 것이 아닌 존 코너를 지키는 인간 저항군의 편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이 영화는 약 3가지 버전의 결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봉된 버전으로서 마커스가 전투 중 치명상을 입게 된 존 코너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주며 희생한다는 결말입니다. 다소 무난한 결말로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결말이죠. 두 번째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존 코너는 전투에서 결국 사망하게 되고 존 코너라는 저항군의 리더이자 상징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항군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마커스에게 존 코너의 얼굴을 이식하고 그가 두 번째 기회로 저항군의 상징인 존 코너를 연기한다는 결말입니다. 이 결말은 작중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신뢰가 쌓인 마커스와 카일의 동료라는 관계가 카일이 존경하던 존 코너와의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실제 존 코너와 카일이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존이 갖고 있던 어머니인 사라의 사진을 카일이 받게 되는 연결성을 줍니다. 실제 스크립트에 의하면 존은 카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사진을 카일에게 유품으로 전해주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카일은 존에게 받게 된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사진 속 인물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1편에서 사라에게 존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자신을 구하려다가 희생한 존을 위해서 충분히 가질 법한 포부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알고 싶지 않았던 사라처럼 카일 또한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굳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결말이 적용되었다면 이 영화는 역대급 충격적인 결말과 더불어 이전 시리즈의 연결성을 더 다이나믹하게 갖추는 신선함을 줬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결말의 연장인데요. 존 코너의 얼굴을 이식받은 마커스가 수술을 마친 후 방에 있던 존 코너와 가까운 사람들인 케이트 코너, 카일, 완스, 블레어 등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유유히 그 장소에서 벗어난다는 결말입니다. 이 결말 또한 상당히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수습할지는 궁금하지만 당시 3부작을 기획 중이던 팀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견으로 와닿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충격적이고 전작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결말과 더불어 이 영화는 전작들에 대한 존중과 연구가 가장 잘 담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편에서 카일이 사라에게 설명해줬던 미래 전쟁의 초기 시절 모습과 카일이 몸에 샷건을 장착시키는 방법, 카일이 존 코너를 동경하고 존경하게 된 계기, 3편의 T-850의 설명에서 자신이 존 코너를 죽였다고 말한 것의 현실화, 존 코너의 얼굴에 상처가 남게 된 이유, 그리고 소소하지만 존 코너가 모터 터미네이터를 유인할 때 사용한 음악 등 굉장히 자연스럽고 시나리오에 억지스러움이 없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서 스카이넷이라는 존재가 실체화되어서 존 앞에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스카이넷은 원래 실체하지 않는 미지의 존재로서 그 이유만으로 공포감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제니시스에서 실체화된 스카이넷의 아이디어를 살베이션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레나 코건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마커스에게 비참한 인류의 현실을 각인시키며 대화하는 스카이넷의 실체화, 아이디어를 시작한 것 또한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이전 시리즈에 대한 존중도 있지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포부가 잘 담겨 있습니다. 매력적인 새 캐릭터들과 새로운 기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시리즈에서는 상상만 하고 있었던 미래의 모습들, 분명 카일과 터미네이터를 통해 그 모습을 이야기로 전해들었지만 어떤 흐름, 어떤 이유로 그런 상황까지 흘러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죠. 이 영화에서 그들이 말해준 역사적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오차가 있으며 예언과 벗어난 존재들이 등장하며 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예언대로 흘러가는 아이러니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케이트 코너 뱃속에 있는 존의 자식, 풋내기 저항군인 카일의 성장까지 기대할 만한 떡밥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번엔 이 영화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영상미를 빼놓을 순 없겠죠.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저채도의 삭막하고 뿌옇고 쾌쾌한 색감이며 전체적으로 청록색의 색감과 터미네이터 눈의 색상이자 인간의 피를 상징하는 저항군의 색인 붉은색을 강하게 표현해 자연환경에서는 삭막한 느낌을 표현하지만
기계와 인공 조명이 있는 장면에서는 차갑고 싸늘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또한 촬영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롱테이크 씬과 독특한 카메라 워킹이 압권입니다. 또한 조명, 라이팅에 신경을 쓴 터미네이터 영화가 많지 않은데요. 터미네이터 1편의 촬영 컨셉으로 터미네이터를 악마처럼 보이게 하는 조명 형태를 기억하시나요? 터미네이터 영화 중 가장 호러스럽고 소름 끼치게 표현된 터미네이터입니다. 터미네이터 살베이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 이 장면에서 조명의 역할이 제대로 활용되었죠. 이 장면에서 인간인 존은 더욱 기계처럼 차가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기계인간인 마커스는 더욱 인간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살베이션의 사운드 디자인은 역대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혹시 터미네이터 1편과 5편의 엔도 터미네이터의 사운드를 기억하시나요? 1편은 당시 기술력이나 예산 등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 시리즈들과 비교하기에도 훨씬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편의 엔도 터미네이터 사운드는 굉장히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사운드 느낌이 강하죠. 또한 제네시스의 엔도 사운드 역시 많이 아쉽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윙윙철컹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로봇의 사운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살베이션의 사운드는 굉장히 묵직하고 디테일하면서 현실감이 있습니다. 사운드의 소스에 짐승의 소리가 섞여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공포감을 주는 디자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특유의 메탈스러운 느낌의 무게감을 가장 잘 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또한 캐스팅 역시 역대 시리즈 중 가장 화려합니다. 존 코너의 역할인 크리스찬 베일은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성인 버전의 존 코너를 잘 소화해냈고 어린 카일리스를 맡은 고 안톤 옐치는 특유의 순수하고 로맨틱한 눈빛을 가진 1편의 마이클 빈의 옛모습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마이클 빈 이후 최고의 카일리스의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샘 워싱턴은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아바타에서처럼 크리스찬 베일을 뛰어넘는 존재감으로 작중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터미네이터 이후 시리즈에서 아놀드 없이 상징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면 샘 워싱턴이 그 자리를 새롭게 지켜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보디빌더 체형의 근육과 비교적 조금 통통한 체형인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의 에밀리아 클라크와 제이 코트니와 다르게 얄쌍하고 몸매가 비교적 마른 살베이션의 배우들의 비주얼은 조금 더 처참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며 지쳐있는 미래 저항군의 모습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터미네이터 살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최근에 개봉된 다크페이트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포부를 담은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부분이 있고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영화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크게 흥행하진 못했지만 다시 돌아보니 재평가될 부분이 많은 터미네이터 살베이션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크페이트와 살베이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더 많은 생각과 깊이 있는 평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리크랑이었습니다.